뭔가 꽂히는 하나를 찾아내는 거야. 그죠? 우리가 공대에서 많이 사용, 공과대학에서 많이 하겠다는 것이 아무래도 전기, 전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방송 얘기를 봅니다. 물론 방송국에 출연을 하는 뭐 연기자가 되는 게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끼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출연료가 뭐 몇천만 원 있니? 뭐 또는 이제 영화배우 뭐 한 영화배 출연료가 뭐 10억이니 뭐 비싼 그런 판인데 뭐 그건 아니고 그냥 나가 카메라를 들겠다 또는 뭐 연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때 어떤 신호들이 뭐 결국에 전기 신호인데요. 어떤 방법들로 우리한테 송출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누군가 말을 하겠네요. 그죠? 음성 신호가 있었습니다. 음성 신호를 그대로 보내겠다는 거는 라디오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걸 화면까지 보내겠다. 그러면 TV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성 신호를 그대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뭘로 바꾼다? 전기 신호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빛 신호를 여기서 말하는 빛 신호는 결국엔 영상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영상을 역시 마찬가지 뭘로 바꾼다? 전기 신호로 바꿔야 될 것 같네요. 하겠습니다. 이때 전기 신호 바꾸는 기계가 있을 것 같아요. 기구? 기계? 뭐죠? 마이크. 그렇지. 이건 마이크예요. 마이크의 동작 원리는 무엇입니까? 음성 신호가 있었는데요. 음성 소리가 나오면 유도들. 그죠? 전자 유도 현상이에요. 그 마이크 콘이 움직입니다. 자석이 달려가고 움직입니다. 콜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뭔가 꽂히는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이크가 타입이 한 종류 타입입니까? 하면 아니에요. 다양한 종류. 방송 좀 아시는가 본데. 저번에 뭐 방송반 좀 있었나? 아니요. 아니에요. 뭐 압전 효과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콘덴서의 전기 용량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 마이크 종류에 좀 꽂혀갖고 마이크에 대해서 여러 연구를 좀 해보겠어라고 생각된다면 마이크 어차피 뭐 여러분 직접 마이크를 분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인터넷상에 보면 그 분해하고 설계 또는 이제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더 조합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개인 방송 할 수도 있잖아요. 이미 또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 뭐. 있겠고요. 왜요? 왜요? 김원빈가 좋아해요. 왜? 김원빈가 약간 자, 그러다 보면 결국엔 뭐 핸드폰에 있는 뭐 그런 마이크를 단순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조금 더 좋은 뭐 마이크를 산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보는 게 내가 심어게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왜요? 저가 되게 좋아해요. 아 예. 아직 막 마지막 회차를 아직 안 봤어요. 남은 있는데. 왜요? 나 그거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 예. 근데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무명 가수다 보니까 노래를 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올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는 뭐 영상을 찍어서 이제 아마 주로 올리는 뭐 그런 타입이 될 수 있는데요. 뭐 유튜브에 보면 이제 뭐 얼굴 없는 가수들 계속 뭐 노래만 나오는 뭐 그런 사람들도 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려면 내 음성 신호가 좀 더 뭐 해야 돼? 해상도 높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해상도라는 것은 잡음이 좀 기왕이면 덜 섞인다든지 그지? 그런 것들로 보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려면 마이크가 그냥 단순하게 지금 내가 녹화하고 있는 저 핸드폰에 있는 저 정도 마이크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훨씬 더 고가의 고급의 뭐 그런 마이크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마이크들의 어떤 동작 방식들이 조금씩 서로 다른. 어차피 음성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꾼다 하는 큰 틀은 똑같습니다만은 그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종류가 여러 있습니다. 뭐 그런 거에 꽂혀서 난 좀 연구해봤어. 마이크의 종류를 연구해봤어. 뭐 경우에 따라서 스피커의 종류를 좀 더 연구해봤어. 스피커의 동작 상황, 또 고음과 저음의 해상도 분리 뭐 이런 거에 연구해봤어. 할 수 있죠.
참고로 고음과 저음의 해상도 분리 이런 것들은 스피커의 얘기들은 어제 여러분한테 그 입시 물리하면서 기출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한번 올린 것 같은데요. 아세요? 그 측정기랑 코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두 캠퍼스에서 다른 질문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서로 공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접 타캠 그거 그래봐야 타캠이라봐야 상동인데요. 상동 동영상 뭐였는지 직접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참고로 청라 쪽은 입시물리가 없어요. 왜요? 어? 물리적 시간이 안 나서 그래요. 아, 여러분하고 상동 쪽은 주말에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말에 수업이 있다 보니까 시간들을 좀 낼 수 있는데 처음엔 제드센서도 10시 넘어서 밖에 없어요. 예. 어쨌든 그래요. 자, 마이크의 종류에 대해서 나 꽂혔다. 그래갖고 한번 또 뒤져보는 것도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기 마이크 종류 찾아서 연구해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난 마이크 나 좀 관심 있는 부분인데 하면 쭉 해볼 수 있겠죠. 특히 뭐 여러분들 중에 뭐 방송 관련 계열로 또 뭐 또 한번 가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전기 신호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낸다 할 때 신호를 보낸다? 뭐라 그럴까? 그렇지. 송신하겠네요. 네. 송신. 송은 보낸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내가 유격수예요. 땅볼 잡아서 일루수로 보낸다, 송구한다 할 때 그 송 이래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문제는 이 전기 신호,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 보는데 이 전기 신호를 직접 다이렉트로 보낼 수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뭐 물론 전기 신호의 파동인데요. 여기다가 증폭 반 송파라는 것과 합치게 됩니다. 아 합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모듈레이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모듈레이션 변조라는 이름을 쓰네요. 모듈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 변조의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모듈레이션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라디오 듣잖아요. 네. 라디오. AM은 그렇지. AM마가 있고요. 또 FM. FM 있습니다. AM의 A자는 무슨 뜻일까요? 어쿠스틱. 그거 파동의 용어예요. 파동의 용어예요. 파동의 용어예요. 우리가 X축 시간축에 대해서 네. X축 시간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놈이 있을 것이고 X축 거리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겠죠. 아그 횡파 A자하고 F자가 뭘까요? 하는 하면서 거예요. 했어. 우리 했는데. 입시학하면서 했어. 네. 어. A가 뭔지 입시화학에서 했다고? 나왔었는데. 그래요? 요건 뭐라 그러지? 진폭 진폭 앰플리튜드예요. 아 앰플리튜드. 그 다음에 F는 뭘까요? 프리퀀시 그치, 프리퀀시예요. 아, 그래서 요게 주기 T가 되고 주기 T는 아니 장판 한 판. 진동수의 역수잖아 하는 프리퀀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지나간 거 정해 주십시오. F4 frequency. A4 자,
내가 말하는 소리가 전기 신호로 바꾸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말하는 어떤 진동수라든지 내가 말한 진폭 소리를 크게 질 수도 있겠고, 뭐 그죠? 또 고음으로 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죠? 녹음 파일을 저렇게 뜨는. 예예. 이건 전기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 신호준이라는 학생 있나요? 신기해. 저기 가방 때문에 어머니 오셔가지고 아, 당시 책을 왜 웃는 거야? 왜 그래? 방송 나오고 싶어요? 예, 나오세요. 자, 그러면 저 이거 전자기 할 때 했었어요. 저왜 저리 나가냐? 쌤. 이거 초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마 내가 괜찮아요. 좀 그러냐? 당신이 뭐에 즐기 신었어? 아니 그냥 눈 쓱 아파요, 보니까 영상 계속 볼 이렇게 때. 돼요. 어? 영상 볼때 진짜 좀 이렇게 진짜 되면 눈 많이 내가 왔다 아파요. 갔다 하니까 그러겠죠. 뭐. 그거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고정시키. 맞아요. 초점 어? 고정시켜 맞아요. 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럼 방송하는 진짜 한번 만지지 마요. 왜냐면 지금 배터리 거의 없어요. 됐는데. 초점 고정시켜놔요. 칠판에 고정해야지. 길게 안 눌러도 돼. 네? 네? 뭔 일이야? 좀 못하는데. 아 내가 내 거야. 아. 잘못 눌렀어. 어. 진짜. 네, 지금 저 폰이 워낙 구형이고 이 정도면 신형인데. 이용 시형이야? 도대체 지는 뭘 들고 다닌 거야? 폰이요. 마지막 폰이 LG X5였어. 오. 접어버렸지. 나 이거 좀 S2야. 이거 점점 풀 2019년 팔았어. 난 기억 공식 아, 건데 이거는 뭐야. 2023년. 찾아계시면 저는 쌤 딸이 쓰던 걸 내가 이제 물려받은 거야. 보통 그만데. 이거 아빠가 썼던 거. 난뭐저 이게 동영상 이거 찍는 거 아니면은 뭐저 폰도 뭐 그렇게 카메라 스마트폰 필요 없는 타입인데. 근데 이거 비슷 때도 있고. 자, 이런 데다가 뭘 붙이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여러 가지 음성 신호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반송파를 붙인다 했잖아요. 반송파는 일단 기본적으로 진동수, 진폭 이런 것들이 일정한 이런 파동을 얘기합니다. 네. 그때 뭐 한다고? 앰플리튜드가 바뀝니다 하겠네요. 그러면 요 주기는 똑같은데 뭐 이런 식의 것으로 입히는 거예요. 이게 AM파가 됩니다. 그럼 FM파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진폭을 일정하면서 진동수가 달라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요렇게 잡으면 이 기호가 뭐예요? 절대 안 돼. 에? 방금 개미 미친 거 아니야? 기호? 이 기호가 뭐예요? 그 축전기. 축전기예요. 예. 측정기잖아. 혼냈어요. 피곤해. 그럼 여기에 뭐가 생긴다? T분의 전기장이 생깁니다. 회로에서 아, T분의 1 프리퀀시였네. T분의 아, 예. 진동수였네. 아, 줄 10분의 1로 있네. 누가 봐도 측정기인데. 예, 축전기의 기호예요. 축전기의 기호. 그럼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전기장이 생깁니다. 예, 전기장이 생깁니다. 자, 그럼 이 전기장은 균일한 전기장이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내가 음성신을 붙였잖아요. 네. 그렇지? 그런 과정에서 여기는 균일하지 않은 전기장, 즉 전기장 세기가 장착고 됩니다. 맞다.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전기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는 거예요. 이 뭐지? 에너지 하면 안 되죠.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장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근데 이 놈을 조금 연장해서 요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전기장 이쪽까지는 뭐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식의 전기장이 되겠죠. 아, 이게 뭡니까 하면 외부로
방송이 일어나는 전파가 방출되는 과정입니다. 이걸 우리는 안테나라고 부릅니다. 물론 송신용 안테나가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방송국에 그 보내는 안테나 쭉 연장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뭐가 있다? 콘덴서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전기장이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가져올까요? 전기장의 변화는 뭘 가져올까요? 자기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자기장의 변화는 또다시 전기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계속 전자기파가 보내주네요. 반송되겠네요. 방송. 물론 그거 하기에 앞서서 뭐 이제 증폭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전기신호도 증폭해야 되겠습니다. 증폭하는 데 사용되는 전기기구 이름이 있어요. 뭐죠? 트랜지스터죠. 물론 진공관을 이용한 3극 진공관을 이용한 증폭도 있는데요. 진공관은 전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요. 열도 많이 나고요. 고장도 잦고요. 반면 트랜지스터는 이제 훨씬 더 전기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부품 수명도 또 그만큼 길고 가끔 아날로그에 정말로 꽂힌 사람들 있잖아요. 진공관 앰프 하면서 뭐 뭐 진공관 앰프 들으니까 소리가 따뜻하니 뭐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와우. 진짜 조금 따뜻해요. 나 잘 몰라요. 나도 뭐 막히라 가지고 아, 그 소리 듣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어폰도 또 헤드폰도 또 스피커도 급이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상승할 때는 모른대요. 아, 낮을 때 아, 그대로만 낮아지면 느낀대요. 진짜. 귀가 높은 스피커로 들었으면 뭐 어째 똑같은데 했는데 다시 저급하면 좀 이상합니까? 좀 가격이 싼 스피커로 들으면 또 소리의 어떤 값이 좀 많이 다르다고 느낀다고 한다는데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가지지 않았으면 하는 여러 가지 그 돈 많이 쓰는 취미 하면서 오디오 있고 시계, 카메라 뭐 이런 것들 와우. 같습니다. 다 좋아하는데. 다 좋아하는데 우리 저는- 아빠 시계 저는 남- 차 너무 좋아해요. 예. 우리 아빠는 그거 컬렉션 사 모은다 생각하면 돈이 좀 많이 나가겠죠. 그만큼 뭐 또 뭐 지금 영상. 한 달에 뭐 몇십억 벌어오면 되는 거죠. 뭐 그러겠어요? 맞아요. 들었습니까? 고채연을 잡으십시오. 세연이. 그래서 송시했으면 뭐 해야 될까요? 받아요. 받았다 하는 것을 또 수신해야 되겠네요. 옛날에 텔레비전을 수상기라 불렀어요. 수상기 무슨 뜻이죠? 받는 기계. 영상을 모양상입니다. 상사비. 수 받는 뭐야? 둘이 동시에 받는 기계. 그냥 기계죠. 수신한다면 역시 수신호에 뭐가 필요하다? 안테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런 전기장의 변화가 있겠는데 안테나가 금속 재질입니다. 자유전자인데요. 외부 전파에 대해서 결국엔 이 전자가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엔 전기 신호가 만들어진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 전기 신호에서 음성 신호를 뽑아내야 되겠네요. 변조했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복조. 복은 복귀하다 하는 거예요. 변조시킨 것 중에서 반송화가 필요 없고 음성 신호를 뽑아낸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변복조를 동시에 한다면 뭐라고 볼까요? 참고로 변조를 모듈레이션이라고 했고 복조는 디모듈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시에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고 나도 받고 하려면 말입니다. 뭐라고 볼까요?
모듈레이션.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이 동시에 있게. 모델. 아,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근데 안 뭐였더라? 들어봤어요? 그 와이파이 예, router. 예. 그게 모델이에요. 예, 그걸 모뎀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내가 받기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TV는 내가 받기만 하잖아요. 네. 라디오 내가 받기만 하잖아요. 네. 근데 서로 양방향 내가 받으면서 동시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인터넷 한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네. 이성에서 보고 받아서. 내가 또 여기서 워드 쳐가지고 또 보내고 네. 하잖아요. 그게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복종은 디모듈레이션을 이름 쓰고요. 변절 모듈레이션. 그 동시에 다 할 수 있다면 이 모뎀이라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물론 훨씬 더 옛날의 모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화선을 이용해서 PC 통신할 때 사용했던 뭐 그런 모뎀도 있습니다. 지금의 초고속 인터넷에 비하면 형편없는 속도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른 외부 컴퓨터와 연결될 수 있고 또는 뭐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연결될 수 있다는 것에서 뭐 엄청난 공격 히트라고 할까요? 어쨌든 히트작이 이게 모뎀이었습니다. 속도는 지금 이 인터넷에 비하면 이런 수천 분의 1도 안 되는 그 지금이야 초고속 인터넷에서 그냥 영상 이런 것들 막 보잖아요. 그지? 뭐 유튜브 이런 거 얼마든지 꼭 폰이 아니라 컴퓨터로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너무나 느린 거죠. 그러니까 영상을 보내기는 좀 많이 힘들고 뭐 음성 신호 또는 겨우 기껏해봤자 사진 좀 메시지. 사진을 써라 내워라 그런 문제 있습니다. 어쨌든 복종하는데요. 그다음 여기 전기 신호에서 뭘 뽑아내라? 음성 신호를 뽑아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왜 이게 방송국이가 하나만 보낸 거 아니잖아요. 여러 방송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걸 뽑아내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특정한 진동수를 뽑아내야 되겠죠. 특정한 주파수를 뽑아내야 되겠죠. 이해했어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실상 이 얘기들은 뭐 욕을 하기 위한 내가 필요한 전기 신호, 음성 신호를 뽑아내기 위한 그런 과정의 전 단계였습니다. 코일이 있네요. 코일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코일의 기호를 L로 쓰는데요. 유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일 자석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과정에서 저항의 효과를 발생하네요. XL 쓰고 있습니다. 유도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씁니다. 저항 효과입니다. 유도 리액턴스 요거는 2파이 F2L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L은 요 유도 개수인데요. 코일의 고유한 값이다 보니까 뭐 건들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 축전기가 있네요. 축전기 전기 용량이라는 이름을 쓰죠. C를 쓰는데 이거 전기 용량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전기 용량은 유전율 이 안에 어떤 물질을 채웠습니까? 는 유전체의 유전율과 요 단면적 S 그리고 요 간격 D S 의 간격 D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예전에 해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기장하면서 이제 전기 용량. 그래서 이 놈에 대해서 XC를 쓰고 있습니다. 콘덴서의 용량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네요. 역시 저항 효과입니다. 얘는 2파이 FC분의 1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저항체를 넣고 직류 전기를 걸어줬을 때 암페어미터 자, 요
전류계의 밑에 직선하나 꼽는 것은 직류 전류를 측정한 전류계를 얘기합니다. 이 전류의 물금은 얼마 됩니까 하면 저항분의 오물 법칙 따라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 저항체에 소비되는 P, 소비 전력이 있겠네요.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 또는 I제곱 R 또는 R분의 V제곱을 쓰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입시 물리의 맨 마지막 시간은 아마 이 전력 문제를 가지고 소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이건 직류전기거든요. 직류전기는 진동수가 0이 넘죠. 이걸 연결하는 게 뭘로? 이렇게 연결했네요. 이거는 교류전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교류전기의 진동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예, 여기도 저항체 R 하나를 놔둬봅시다. 그래서 요 교류전기의 진동수에 대해서 요쪽에 전류계 밑에 이제는 요렇게 써놨네요. 이거 직류전류 얘기하고 요건 교류전기의 전류계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 전류는 얼마나 흐를까요 하는 부분이에요. 용량 유도 리액턴스는 진동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 진동수가 높아지면 이동은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죠. 저항효과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진동수가 너무 커지면 이 흐르는 전류세는 거의 0에 수렴되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럼 진동수가 0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이 놈이에요. 직류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직류전기는 프리퀀시가 0, 진동수가 0인 놈이에요. 그럼 요 전류 세기는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결국엔 직류전기로 오겠다는 것은 요 코일의 저항 효과는 무시하겠네요. 예, 이게 R분의 V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콘덴서도 역시 마찬가지 놓고 저항체도 놓고 교류전기도 이렇게 연결해왔습니다. 전류계 물금도 준비시켜봤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하겠어요. 진동수가 0이 되면 직류전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맨 저항수가 무한대가 되버립니다. 분의 1이거든요. 분의 1이거든요. 이해됐어? 프리퀀시가 0이 되면 얘는 저항과 무한대가 되버립니다. 전류를 못 흐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진동수에 대해서 역시 전류색인데 요 수렴된 값은 역시 R분의 V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 수신용 안테나를 준비해 본 겁니다. 수신용 안테나가 있고요. 그럼 이 전자가 쉽게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겠죠. 외부 전파에 대해서. 근데 내가 원하는 전파만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중시간에 뭐 2시 FM 뭐 이런 거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고의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쪽도 고의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좀 콘덴서도 준비하고 저항체도 있습니다. 여기서만 저항체는 결국엔 스피커입니다. 알겠어요? 스피커입니다. 저항체는 스피커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스피커에 결국엔 내가 원하는 진동수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습니다. 딴 소리는 듣기 싫은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저항체도 있고 코일도 있고 축전기 콘덴서도 있는 RSC 회로를 준비해 봅니다. 분명히 코일도 콘덴서도 다들 저항 효과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저항 효과가 저항체 R이 예를 들어서 4옴이라고 칩시다. XC 그리고 XL 요놈이 각각 3옴이라고 요것도 3옴이라고 해봅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 이 RSC의 저항 효과 값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저항체 R1, R2, R3가 이렇게 직렬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4옴이고 3옴이고 네? 이것도 한 2옴 정도 될까? 4옴, 3옴, 2옴이면 4옴, 3옴, 2옴이면 단순하게 합을 내죠.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XC와 XL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3옴이고 2옴이면 병렬 합성하면 이쪽으로 1 나옵니다. 그리고 베타 합을 냅니다. 루트 4제곱 플러스 1제곱 이런 식으로요. 루트 17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자공학계를 가고 싶으면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소리를 크게 듣겠다는 것은 전류가 많이 흐르면 좋겠습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겠다는 것은 저항 효과가 제일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RLC 회로의 전체 저항 효과를 임피던스 Z로 표현하는데요. 저항 제곱과 XL-XC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저항값은 어차피 고정된 값이니까 XL과 XC가 서로 같다면 임피던스 Z는 저항 R로서 미니멈 임피던스 Z를 갖게 됩니다. 최소 저항값을 갖게 됩니다. 그 말은 최대 전류가 흐르겠고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겠습니다. 다이얼을 맞추는 과정에서 가장 소리가 크게 들리는, 다시 말하면 시끄러운 잡음 없이 깨끗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XL과 XC가 뭐하게 같아야 되겠다고 한다는 것은 2파이 FL과 2파이 FC분의 1이 서로 같아야 되겠네요. 그럴 수 있는 요 진동수는 하고 있습니다. 2파이 루트 LC분의 1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 진동수를 공진 주파수, 공진 진동수 또는 고용부 진동수 이런 이름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FM 108.2MHz를 맞추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면 이 코일은 고영 없이다 보니까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코일의 L 값을 변화시키는 것은 코일을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는 좀 안 되잖아요. 그럼 뭘 바꿔야 된다? 이 전기용량 C를 바꾸는 겁니다. 전기용량 C를 바꾸는 겁니다. 전기용량 C를 바꾸는 방법은 다양하네요. 엡실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 안에 유전체를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유전체의 유전율을 바꿔주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S 면적을 바꾸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손바닥 면적 전부 다 합쳐지겠죠. 이걸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줄어들죠. 이제는 손가락에 대한 면적이 빠지는 거죠. 손바닥만 잡힙니다. 이해됐어요? 뭐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도. D를 바꾸는 좀 쉽진 않죠.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 전기용량 C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입시물리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도 그런 게 하나 나왔을 거예요.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는 과정은 축전기 사이에 유전체를 집어넣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전기용량을 찾아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게 공진 주파수를 찾는 과정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방송을 들었다 하는 거죠. 물론 그 앞에 FM 방송 중에서 필요한 음성 신호를 뽑아내는 무슨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복조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해했음? 자, 여러분한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 변조의 과정과 복조의 과정도 소개해봤고요. 콘덴서의 종류라든지 또는 뭐 콘덴서 전기 용량 뭐 이런 쪽, 뭐 그 쪽은 또 그 앞에서 우리가 전기장 배웠던 뭐 그런 것과 또 연관이 될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물론 뭐 방송 뭐 이쪽에가 전혀 관심 없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겠고, 야 방송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뭐 관심 있고 또는 뭐 이런 전파를 보내는 전파 공학과 뭐 이런 쪽도 뭐 관심 있다 하면은 이런 콘덴서나 코일 이런 쪽에 좀 더 연구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뭐 맥스웰 방정식을 지금 드림이라고 맥스웰 방정식을 풀이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전파에 관한 전자기에 관한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아무래도 맥스웰 방정식일 것 같습니다. 맥스웰 방정식 나 이거 한번 연구해 보고 싶은데 뭐 이미 완성된 식이에요. 맥스웰에 대해서 나 좀 공부 좀 해봤습니다. 또 그렇게 또 한번 써볼 수 있겠죠. 맥스웰 방정식이 1860년대에 만들어진 놈이에요. 이미 완성된 식이에요. F = MA와 똑같은 그런 식이에요. 역학의 가장 기본이 뭐 F = MA였다면 전자기하의 가장 기본 되는 것이 그런 맥스웰 방정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에 대한 연습 좀 연구 좀 해봤다. 나는 전자, 전기, 뭐 전파 이런 쪽에 좀 관심 있어서 좀 연구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썰을 좀 확장해 나가는 게 괜찮다면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생명과학 쪽에 관심 있어가지고 뭐 전혀 이런 쪽은 뭐 노땡큐에 한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내가 거기에 흥미를 느낀 이유가 이런 겁니다. 나 이런 거에 흥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여러분이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겠다고요. 그렇습니까? 39분. 자, 그러면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줬다 했지 않습니까? 무슨 방법을 통해서, 무슨 원리를 통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그렇다면 요즘 뭐 라디오 얼마나 듣겠냐면은 영상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고 싶습니다. 영상 앞에 뭐 오치현이가 기타 치고 빵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보내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짜증내니까? 오치현 님 영상 찍는다는데 왜 그렇게 짜증을 나세요? 짜증낸 거 아니야? 나가 싫어. 자, 그래서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빛이겠죠. 빛을 뭘로 바꾼다고요? 전기 신호로 바꿔야 돼요.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것은 전자 유도였습니다. 그죠? 빛 신호도 전자 유도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바꿀까요? 이건 뭘 해야 될까요?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려고 합니다. 뭘 해야 될까요? 전류를 하지 마. 이거 안 해?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야 됩니다.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야 됩니다. 맞잖아. 어떤 원리가 필요할까요? 방전. 방전 그렇죠. 맞아요. 맞잖아. 엄마 안 했어. 왜 싸워?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것이 이제 마이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요 놈은 광다이오드라는 놈이 필요하겠네요. 결국은 광 센서예요. 그래서 태양빛을 받아서 그냥 전기만 냅다 생산하겠다면 태양 전지라는 놈을 쓰겠는데 전기에너지만 생산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신호를 전기 신호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이제 광 센서가 될 것 같네요. 이 광 센서 그냥 태양 전지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빛이 왔을 때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사이에 전자와 양봉이 분리되고 그것이 회로를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때
이 빛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자 누가 봐도 초록색입니다. 누가 봐도 초록색입니다. 누가 봐도 초록색. 와. 누가 봐도 초록색. 초록색. 예, 누가 봐도 초록색이죠. 예, 이렇게 해놨고 이놈을 나눠놨네요. 우와. 예, 그래서 나중에 아. 요 저 문제. 합치는 기계가 있겠습니다. 요 센서 다 합치는 기계가 있네요. RGB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해놨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빨간색 빛이 통과해 왔겠고 그럼 빨간색 신호가 올라가는 거가 되겠죠. 근데 빨간색 신호 보면 이거는 제가 되겠죠. 자, 이거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간에 색 필터를 입히는 겁니다. 픽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가 한 화소가 됩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핸드폰 카메라가 뭐 예를 들어서 800만 화소다. 요즘 800만 화소 뭐 가까이 1억 화소짜리 뭐 카메라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1억 개가 집적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 잠깐만. 야씨 내 시절에는 300만 화소 카메라 와 저 어떻게 사지? 하고 있는 진짜 1억 화소요? 일반 카메라 1970년대 무려 30만 화소의 무려 30만 화소 예 무려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가 실려서 예, 보이저가 날아갔습니다. 되게 고성능이다. 그 시절은 최고 성능이었습니다. 그 시절 최고 성능이었습니다. 다시 만들지 그냥. 그 성능은 지상에 있던 그 어떤 망원경보다 선명한 선명한 목성의 사진, 토성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던 그 보이저의 카메라였습니다. 너무나 센서가 훌륭한 나머지 막판에 태양 쪽을 향해서 카메라를 돌리게 해줬습니다. 탁 찍고 고장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빛. 그만큼 훌륭한 성능이었던 거죠. 그 나사 관계자들은 이거 카메라를 돌리지 말라고 했는데 억측스럽게 야 돌리자 한 사람이 있네요. 이름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예, 칼세이건입니다. 예상했지만. 그래서 그때 찍은 게 지구를 찍은 가장 멀리서 찍은 지구의 사진. 창백한 하얀 점. 풍점인가요? 어쨌든 지구 찍은 가장 멀리서 찍은 그게 이제 명왕성 정도 궤도를 돌 때 한 번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그 정도 갖고도 그게 카메라가 부셔졌네요. 그래서 더 이상 보이저는 사진 영상을 보내주지 못하고요. 다른 이제 뭐 외부 자기장이라든지 온도라든지 그런 것들 센서는 계속 지금 동력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보냈던 그게 아직까지도 날아가고 있네요. 자, 뭐 그래서 영상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과정이 이런 뭐 광다이도 광센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CCD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빛의 세기에 대한 정보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빛의 파장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중앙 컴퓨터로 보내고 그거를 메모리에 이제 저장하는 뭐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뭐 그걸 그대로 방송으로 보낼 수도 있겠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음성 신호 또는 영상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고 그 전기 신호를 어떻게 보내고 우리가 받았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방송 신호에 사용되는 파장용은 굉장히 파장이 길어요. 전파용입니다. 물론 이 전파용력 중에서 이제 FM파가 담당하는 AM파가 담당하는 또는 TV파가 담당하는 진동수용이 서로 다릅니다. AM보다는 FM 쪽이, FM보다는 TV 쪽이 진동수가 좀 큰데요. 진동수가 크다는 것의 장점은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뭘까요? 회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높은 산이 있고 그 뒤에 음악 지어놓으면 여기 TV파가 안 와요. 근데 AM파는 겨우겨우 오네요. 그래서 AM파 듣다 보니까 북한 방송이 들리기도 하고요. 북한 방송이 열심히 지금
청취해 있으면 갑자기 똑똑 두드리면서 네, 그런 사람일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군요. 네, 정리해 보십시오.